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어제는 기분 좋은 날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는 기분 좋은 날이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깜짝 놀라셨다고요? 오르는 날이 있으면 내리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태여 한번 쿨한 척 해보겠습니다. 네, 놀라운 것은 오늘의 수급인데요. 일단 개인들이 오늘 2조 7천억 순매수. 정말 시중에 돈이 정말 넘쳐나나 봅니다. 2조 7천억. 외인들은 그 물량 다 집어던졌죠. 그리고 기관도 집어던졌는데요. 외인이 1조 4천억, 기관이 1조 2천억. 특히 외인들은 이제 현물, 선물, 풋옵션 내리 꽂을 수 있는 쪽으로는 전부 다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단순히 여기기에는 조금 우려스러워서 내일장 수급 체크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수급 체크 꼭 같이 보시면서 장을 살펴보시고요. 오늘 ADL 통해 조금 더 살펴보고 개별 종목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관리하는 노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보여드리는 그런 화면이죠. 제가 매일매일 매매 일지를 쓰면서 또 그 시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노트인데요. 지금 오늘 지수는 3171.66포인트, 코스피 1022.22포인트, 코스닥이죠. 어제 대비 각각 1.52%, 코스닥은 0.94%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도 대형주 위주의 종목 하락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대형주 위주의 종목 하락을 보였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올라간 종목은 277 종목에 하락 종목이 597 종목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올라간 게 종목이 380 종목에 떨어진 게 952 종목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ADR 차트를 ADR 차트를 우선 한번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은 코스피를 나타내는 그런 코스피 ADR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코스닥의 ADR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만 해도 코스피가 이렇게 높은 ADR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많이 하락했죠. 코스닥은 어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오늘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걸 바탕으로 지금 ADL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자, 우선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ADL 차트인데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추세선, 추세 상승하는 상승 추세선이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 추세선을 이탈하거나 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ADR이 많이 꺾이면서 그죠?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쿡쿡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지수적으로도 좀 많이 떨어졌지만 ADL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코스피 지수 자체를 많이 유의 깊게 보기보다는 이 ADL 자체 또는 ADR 그 자체의 추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이 사실 우리가 더 체감하는 체감 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ADL의 지표를 보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맞다. 지수는 좀 왜곡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승 추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 건 아니니까 꺾인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조금 오늘의 하락은 깊었다 그죠? 그래서 내일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코스닥 ADL은 조금 다릅니다.
코스닥 ADR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선이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이 추세선을 오늘 이탈했습니다. 그죠? ADR 자체가 이렇게 이탈하는 걸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ADL의 12주 이등 평균선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돌파했던 이렇게 추세 하락선을 아직 그렇게 뚫고 내려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추세 상승하는 그런 기운,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에 대해서는 이탈이 됐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오늘 코스닥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체감하는 것이 아주 안 좋았을 겁니다. 어제부터 조금 안 좋았던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다시 지수 기록을 돌아가면 여기 보시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여기 이 지수에 제가 파란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것은 추세 하락이다. 추세 하락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다. 코스피는 지금 4일 연속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5그레일 연속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일째 에너지 파동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선물에 의한 에너지 파동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수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게 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이 좀 걸리는 걸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추세가 지금 에너지 파동이 밑으로 하향하고 있는데 지수는 안 떨어진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한꺼번에 적용을 받아서 오늘과 같은 큰 하락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코스닥도 한 3일 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추세는 계속 파란색 테두리를 보였다. 쉽게 말해서 에너지 값은 회복을 못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오늘 같은 날은 당연히 하락을 했고 에너지 추세도 이렇게 하락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하고 한 3일 정도는 어제를 기점으로 3일 정도는 지수는 올라갔는데 에너지 값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추이를 관찰할 때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지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한 거지만 점수는 10점 만점에서 8점으로 코스피, 코스닥은 9점으로 점수적으로는 지금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 ADL의 내용적으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낀 것은 코스닥 쪽이 훨씬 안 좋았을 거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참 많이 안 좋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오늘 ADL 점검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종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두산 퓨얼셀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두산 퓨얼셀의 일간 차트인데요. 레벨단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레벨이 다운이 되고 난 이후에 레벨 다운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레벨이 다운이 된 이후에 이제는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지금 변동돼서 거의 2달 가까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죠?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지금 앞으로 뚫고 나가야 할 헤쳐나가야 할 매물대가 포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하락 레벨단에 그러니까 레벨 스테이지만 레벨 다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벨 스테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3층, 2층, 1층, 2층, 3층으로 했을 때 지금 3층 부분에 있긴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죠? 52,700원 정도, 52,700원 정도를 돌파해서 뚫고 올라가 준다면 레벨 업이 시도가 되겠죠. 얼마 전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레벨 상단에 맞고 다시 지금 밀리는 모습. 특히 오늘 같이 장이 안 좋은 날은 당연히 같이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실질적으로 오늘 이 두산 퓨어셀은 장중에는 조금 상승의 모습을 보였는데 장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막판에 조금 회복했던 것은 사실은 선물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선물에서 오늘 쉽게 말해서 선물 가지고 조금 단기 트레이딩 했던 세력들에 의해서 조금 선물이 조금 상승하면서 지수도 같이
영향을 받았던 그런 건데요. 따지고 보면 오늘은 계속 내린 날입니다. 그죠? 쭉 하루 종일 쭉쭉쭉쭉 밀리고 내린 날이기 때문에 장중에는 플러스를 보였다가 장막판에 이제 보합으로 끝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야 하는 부담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스토캐스틱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조정을 좀 이렇게 받았죠. 오늘로 데드가 나고 하루 이틀 3일 4일째 정도 됐잖아요. 그죠? 내일이면 이제 5일째인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한 5일째 정도부터는 3일째, 5일째, 7일째와 같은 홀수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주간 스토캐스틱의 상태를 한번 체크하면서 그죠? 접근을 가능하겠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뭐 ADL 지표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지금 추세가 많이 꺾여져 있기 때문에 무작정 떨어지는 것이라고 무조건 달려들기보다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이제 데드가 난단 말이에요.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의 값이 이 K 값과 D 값이 데드가 나버리면 그때는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구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월간이 지금 그죠? 하락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히 달려들기보다는 장의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보자. 만약에 내일 지수적으로 또는 ADL 지표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와준다면 이게 꺾여서 올라가면서 잘하면 골든도 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럴 때는 진입해도 됩니다. 접근해도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로 보시되 일단은 조금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뭐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벨 다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벨 스테이 구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매물대가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리고 좀 중요한 가격대가 52,200원이에요. 52,200원. 그래서 52,200원을 돌파를 해야 사실상 이게 잘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52,200원이면 이제 레벨 거의 상단 부분인데 이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하고 지지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잘 갈 수 있다. 52,200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에 그죠? 볼린저 밴드 하단을 타치하고 있는 마지막 음봉의 가장 고점이 52,200원입니다. 그래서 이 52,200원이 상당히 돌파하기 어려운 저항의 모습을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의 자리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레벨업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고 아마 그 다음 이 구름대 상단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상황에서 이 구름대 상단을 통과하게 되면 계속 레벨업이 유지되면서 통과하게 되면 시세 분출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죠? 좀 어이없게 많이 빠졌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되 신규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신규 자리는 아마 레벨업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안정권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신규로 들어간다. 아니 지금 사면 더 싼데 왜 그때 더 비싸게 사라 그러느냐. 지금 사시면은요 고생만 합니다. 이게 올라가는 건 우리 희망사항이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세, 이 가격대 마디라든지 매물대들이 안정세로 접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상태, 상방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태에서 접근하시라는 의미지. 싸게 사면 더 기다렸다 훨씬 더 떨어지고 그러면 영원히 못 사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태가 불안할 때 접근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싸다고 좋은 거는 싸다고 좋은 게 별로 있나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싸면 분명히 그런 만한 이유가 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쿼카의 키노트 영상을 통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미스터 마켓이다. 그죠? 미스터 마켓이 뭐예요? 시장이잖아요. 이 시장만 믿고 가자. 시장이 진리다. 시장만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이미 이 듀산 퓨어셀이라고 하는 종목을 패대기를 쳤다고요. 그래서 가격을 한 단계 레벨 다운 시켰고 지금 그 가격에서 어떻게 할까 또 고민 중이라고. 이게 한 단계 더 내려갈 수도 있고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몰라요.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상승으로 확인되는 그 라인대에 들어가서 같이 올라타야지 하락 쪽에 베팅을 계속 하는 것은 잘못하면 계속 손실만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싼 게 좋은 게 아니다. 싼 거보다는 중요한 게 안전한 게 더 중요하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52,200원이 그 중요한 선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가격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대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 더 좋은 것은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다 통과하고 안착하는 과정 속에서 신규 진입을 하고 그 종목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자꾸만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싼 것들을 너무 공략하시는 것. 또 이렇게 여기 레벨이 잘 형성돼서 줄 잘 가니까 뭐 더 이상 설마 떨어지겠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들어갈래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지실 분이라면 이 길이가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다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 약간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고 이 길이가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6개월도 갈 수 있어요. 6개월 동안 내 돈이 여기에 묶여 있다? 괜찮아. 나는 그래도 괜찮아 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중장기, 장기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자리에 접근하시는 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스윙 전략으로 어느 정도 회전을 조금 빨리 하셔서 이익을 극대화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돈을 한동안 한참 동안 묶어 놓는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꼭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펼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에서는 이 자리가 아직은 안전하지 못한 자리다. 상승으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규 접근 또는 비중 확대 전략으로 가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기 어떤 분들이 물량을 가지고 계셨다가 여기에 레벨 단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절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물리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때 가지고 있는 물량의 비중이 낮다면 비중이 엄청나게 꽉 차 있는 분들 6유닛을 꽉 채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물량이 꽉 찼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더 추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이때 내가 아무리 마음이 아프더라도 만약에 이때 당시에 물량을 6유닛 꽉 채우고 있다 했다면 최소한 3유닛이라도 팔았어야 돼요. 유닛을 오늘 방송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저는 이 레벨단 안에 전체적으로 6유닛 만약에 예를 들자면 한 유닛에 100만원으로 치자면 600만원을 이 해당 구간 안에 이 레벨단 안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레벨업 할 때 그 이익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단 이렇게 파란색으로 레벨 다운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레벨단에서는 잘 진입을 안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여기에서 이미 유선 유닛을 꽉 채워놓고 지금 손실을 최소한 뭐 20% 30% 나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물량을 늘린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물타기 한다는 건데요.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차라리 가만히 계세요. 차라리. 이미 물렸다면 그냥 아이고 엎드려 있자 가만히 계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시 어느 정도의 안정된 건에 진입했을 때 그때 어떤 물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본다든지 그때 가서 고민해야지 지금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다음 종목은 금호건설입니다. 자, 금호건설 보시면은 지금 추세가 주간 스토캐스틱 쭉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 잘 보여주고 있죠. 지금 2월 달을 저점을 찍고 계속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상승세가 그렇게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다. 그죠? 제법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는 계속 상방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크게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그렇게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닙니다. 물론 상승은 했어요. 같이 상승은 했지만 큰 폭의 상승을 못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간 스토캐스틱이 화끈한 면이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일간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아주 과열권에 들어갔다가 또 침체권에 들어갔다가 과열권에 들어갔다 하는 아주 강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에너지 값을 팡팡팡 터뜨려줬으면 이렇게 주간 스토캐스틱이 올라가는 와중에 주가도 훨씬 더 많은 높이로 더 많이 상승을 했을 그럴 에너지를 보여줬을 텐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일간에 해당하는 일간 스토캐스틱 자체가 조금 힘이 없는 모습. 쉽게 말해서 그렇게 과열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러니까 침체권에도 내려오지 않고 이 스스로가 약간 정체된 그런 에너지 값을 보이다 보니까 화끈한 느낌이 들지가 않았던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더 지금 이 차트에서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제가 이 다이버전스는 잘 설명을 안 하고 적용을 잘 안 하는데요.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식의 지금 그죠? 스토캐스틱의 상단이 아랫 방향으로 처지고 있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런 걸
가지고 다이버전스라 그래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스토캐스틱 일간 차트의 고점도 점점 또 높아지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가졌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반대로 이건 떨어지고 주가는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냐면요,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왜? 얘가 계속 침체된 에너지로 밑으로 눌러주다 보니까 이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 쉽게 말해서 오버를 한 거죠. 그죠?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주가가 올라갔어. 이건 오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갑자기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주간 스토캐스틱도 아마 급격하게 꺾이면서 밑으로 쭉 조정받는 조정세가 나올 확률도 커진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단순히 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이 지금 현재 좋은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77까지 올라갔는데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80 가까이 갔으니까. 하지만 에너지상은 지금도 여전히 좋습니다. 이럴 때를 틈타서 지금 요즘같이 주가가 지수가 밀린다든지 ADL의 그 지표가 밀린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셨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것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에너지 값이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테고, 고를 때를 이용해서 비중을 좀 늘려 나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된다. 일간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자, 현재 레벨단이 이렇게 형성돼 있죠. 레벨단이 아주 큽니다. 레벨단이 아주 크고요. 지금 주가의 위치는 지금 현재 1층을 막 벗어난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왜? 전체적인 레벨단에서 목표 위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목표는 최소한 여기 전고점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면 여기가 절대 높은 위치가 아니니까 이때부터 1층에 한 2유닛, 2층에 한 2유닛, 3층에 2유닛 정도의 적절한 비중을 분산해서 분할 매수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된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자리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막 들어선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장의 분위기가 혹시 계속 며칠 더 조정을 만들어준다면 이렇게 좀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급하게 서둘러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 이 금호건설이라는 종목에 물량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가정한다면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밑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매물대가 좀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지지의 역할을 해줄 거예요. 여기 좀 받쳐줄 거고, 또 밑에 아주 강력한 241 이동 평균선도 밑에 받치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뭐 떨어져 봐야 이만큼 더 떨어진다는 건데 이 폭도 적지는 않아요. 이 폭도 벌써 뭐 한 거의 한 20% 가까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천천히 접근하는 쪽으로 가져가 보셔도 되겠다. 다시 일간 스토캐스틱, 조금 더 떨어져서 한 3일 정도, 쉽게 말해서 이번에는 조금 침체권까지도 떨어진다면 지난번처럼 2월 달처럼 1월 말이네. 이때처럼 이렇게 좀 침체 구간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스토캐스틱에 큰 훼손이 없다면, 근데 이게 막 데드가 나고 이 70 라인을 이탈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까지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때는 들어가면 안 된다. 월간이 살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면 안 돼요. 일단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나는 것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데드 크로스는 데드가 났지만 바로 감아 돌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데드가 나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중요하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한국조선해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정말 계속 좋은 방향으로 계속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레벨업 하고 레벨 스테이, 레벨업 하고 레벨 스테이 계속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때 레벨 다운 조정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번에도
사실은 이번 주에 사상 최고가를 찍었잖아요. 사상 최고가 맞나요? 사상 최고가는 아니네요. 52주 신고가 찍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레벨업을 한번 시도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잖아요. 그죠? 레벨업도 한번 시도하는 모습인데 레벨업 실패하고 다시 꼬랑지를 내렸죠. 밑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조금 조정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위치가 3층이잖아요. 그럴 경우니까 지금 접근하시기는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 그죠? 최소한 2층, 3층 천장이나 2층 천장이나 2층 중심 이후에부터 신규 접근하시는 건 좋고요. 지금은 어떤 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내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이런 지난번에 레벨 단에서 물량을 이미 확보하셨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물량을 확보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정 구간을 이용하셔서 물량을 조금 더 늘려셔도 되는 구간이다. 스토캐스틱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일간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오늘 데드 크로스를 발생시켰죠. 그래서 물량이 아주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을 이용해서 일부 익절하셔도 좋습니다. 한 유닛 또는 두 유닛 정도를 오늘 같은 날 익절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일부 물량 익절했습니다. 자, 익절한 첫 번째 근거는 일단 레벨업을 시도하다가 다시 레벨 단 안으로 깊이 들어왔던 부분.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간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레벨 상단을 지지하지 못하고 바로 밑으로 훅 떨어졌죠. 그죠? 오늘 마이너스 2.52%훅 떨어졌는데 자세히 보시면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보실까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 밴드선이 이렇게 있죠. 그죠?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이탈한 첫 번째 날입니다. 상단선이 이렇게 있으면 최소한 꼬리 부분이라도 여기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몸통이 있고 꼬리라도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오늘 완전히 클리어하게 이탈됐다. 그렇게 되면 저는 매도 사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제가 이 부분은 코카의 아카데미에 볼린저 밴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게 있거든요. 제가 위에 링크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일단 일부 물량을 익절했습니다. 저는 이 한국조선해양을 보유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 밑에 레벨 단에서 이미 확보를 하고 물량을 지금 현재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조금 드러내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한국조선해양과 나는 안녕이 아니라 다시 이러한 조정 구간으로 돌아왔을 때, 그죠? 최소한 50m로 들어오고 데드가 난 3일 이후 5일, 7일 정도의 조금 기간 조정을 보이는 그런 텀을 탔는데도 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이 여전히 살아있다. 최소한 70 이상 유지를 잘하고 있다. 데드가 나더라도 70을 지난번처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이 아니라 최소한 보합이라도 유지하고 있다. 밑에 있는 월간과 연간이 특히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더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추매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량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 떨어짐의 폭이, 그 조정의 폭이 만약에 조금 더 깊어서 다시 이 레벨 단의 2층 부근, 중간 부근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이때부터 신규 접근도 가능하신 구간이에요. 신규 접근도 가능하신 구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가져가도 되겠다. 지금 나머지 물량은 저는 안 팔 겁니다.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으로 본다면 11만 3,500원이죠. 11만 3,500원 이탈하기 전에는 저는 물량 안 팔아요. 11만 3,500원에 이탈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큰 폭의 손해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이 안 난다고요. 이미 충분히 수익권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담보로 한번 가져가 보는 거예요. 수익이 나 있는 상태는 너무 쫄지 마세요. 내가 그 수익을 다시 다 반납하더라도 손해는 아니잖아요. 손해를 안 보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수익 본 걸 반납하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은 내가 이거 20% 30% 올랐는데 그때 안 팔아갖고 지금 5%가 됐어. 그걸 되게 아쉬워하세요. 물론 아쉽죠. 돈을 벌었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만큼 다시 줄었으니까. 하지만 어차피 실현하신 게 아니잖아요. 매도해갖고 실현 수익으로 확정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 거 아니야. 대신에 내 마음에 그 20, 30%의 수익률이 내가 버틸 수 있는, 인내하고 이 종목을 버리지 않고도 계속 추세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담보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물량을 빨리빨리 너무 빨리 팔아버리면 그런 담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플러스 30%난 거 하루 만에 30% 없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뭐 하한가가 나면 30%도 없어지긴 하겠네요. 하지만 그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니까, 그죠? 그걸 충분히 믿고 강력한 담보로 가져가 보시라는 겁니다. 가져갈 수 있을 때까지 가져가 보라는 거. 왜? 우리가 한국조선해양을 관심 종목에 편입하고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 회사의 실적을 보고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내가 수익이 3, 40% 났네? 아니, 뭐가 문제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때 끌고 가는 거지. 일부 비중을 약간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가 하는 그 정도의 아주 적은 비중에서의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던지거나 포지션을 정리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종목은 SL이라는 종목 한번 확인해 볼게요. SL은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4월 19일 날 한 번 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지금 주간 스토캐스틱 같은 것은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죠? 아주 강한 에너지로 분출을 짧은 기간에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났어요. 이익이 많이 났으면 웬만큼 떨어지더라도 금방 데드 크로스가 나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지금 오늘로 일간 스토캐스틱이 데드 크로스가 난 3일 차입니다. 그죠? 그리고 50 이하죠. 조만간에 30 이하로 과매도권으로도 들어갈 수 있겠다. 침체권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상당히 좋은 물량 신규 또는 비중 확대에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런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서 이 종목은 신규 또는 이미 있으신 분들은 비중 확대에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자리다. 보시면 이런 레벨단은 상당히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어느덧 2천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밑에 있는 이 매물대, 그죠? 밑에 있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가 매물대라 그랬죠? 이 매물대를 밑에 저항이 아니라 지지의 가격으로 한번 보시고 조금 믿고 한번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그죠? 이 라인이 무너지면 그때는 좀 고민을 여러 가지 해봐야 돼요. 손절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부 물량을 줄인다는 고민을 그때 가서 하셔야지 지금부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에너지 값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죠? 주간 스토캐스틱이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DMI도 뭐 좋은 모습이잖아요. D 플러스 값이 제일 위에 D 마이너스 값이 밑에 가운데 ADX 값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차트적인 부분을 점검을 해서 SL은 조정 시에 신규 또는 비중 확대 전략이 가능한 자리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AP 시스템이라는 종목 지금 주간 스토캐스틱이 제법 상방으로 턴어라운드를 4월 달부터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지금 일간 스토캐스틱이 좀 힘이 없어졌죠, 그죠? 고점을 낮추고 있고,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는 부분. 제가 아까 다이버전스 설명했죠. 다이버전스는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느 정도 확률로는 보긴 하지만 그걸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다이버전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값이에요. 에너지의 방향. 그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지금 오늘 데드가 난 이틀째 자리인데요. 한 3일 정도 지나고 5일 정도 지났을 때에 주간 스토캐스틱의 방향을 확인하고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라면, 그렇죠? 지금 이제 밑으로 이렇게 지금
K 값이 지금 아래 방향으로 털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이 살아있고 연간도 살아있다면 뭐 연간까지는 갈 필요 없고요. 월간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이게 해선이 너무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 것까지 사태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이때쯤 그죠?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는 거죠. 조정이 이미 많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럴 구간에서 물량을 한번 더 늘려본다. 또는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가 될 수 있겠다. 신규 진입은 왜 가능한가요? 잠깐만요.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레벨단 확인하셔야죠. 그죠? 이제 이런 레벨단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죠? 3층, 2층, 1층이잖아요. 자, 현재 조금 더 조정을 보이면 2층 중간 부분까지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신규 접근도 가능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이 더 온다면 물량을 또 1층 정도에서 또 좋은 기술적 그 차트들을 확인해 가면서 또 물량을 더 비중을 확대하고 다시 올라갈 때 또 물량을 확대하고 하면서 이 종목을 이 레벨단 안에서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이 종목을 어떻게든 잘 키워 나가서 수익을 최소한 이 3층 꼭대기 부분까지 왔을 때는 수익이 최소한 몇 프로, 적게는 3%, 많게는 뭐 그 이상 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레벨단의 이제 그 폭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겠지만 중간 정도, 이 레벨단의 중간 정도를 나는 평균 단가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한번 접근을 하고 전략을 세워보시라고요. 분할 매수 전략을. 그러면 최소한 여기가 평균 단가가 된다면 이 정도의 폭은 먹고 레벨업을 만나잖아요. 본격적인 수익은 이때 난다니까요. 레벨업 구간에서. 여기서 수익 나봐야 큰 폭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물량을 사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평균 단가가 이 중간 정도로 정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레벨단을 제일 크게 보는 게 보통 30%거든요. 30% 이상이면 제가 자른다 그랬죠. 더 세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30% 정도니까 중간에서 플러스가 된다면 15%고 밑으로 된다면 또 마이너스 15%잖아요. 근데 막상 이걸 매집 활동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15% 정도 수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30% 맥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레벨이 뭐 20%도 될 수 있고 15%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폭이 더 짧아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면 에피시스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기업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솔브레인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레벨단 우선 확인하면요. 이런 레벨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3일 전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물량을 많이 매집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레벨업을 한번 기대하고 기다려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레벨업을 시도했는데 레벨업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때도 레벨업을 성공하지 못했고 다시 밀리니까 레벨단 안으로 돌았죠. 이번에도 만약에 밀려서 들어온다면 다시 레벨 안으로 돌으면은 어느 정도 조정폭이 나올 거예요. 뭐 이때 바닥까지도 올 수도 있고 중간까지도 올 수 있고 아니면 뭐 3층 바닥까지 올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매물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대충 보자면 그죠? 여기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떨어지면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레벨업이 시도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신규 접근은 불가능하시겠죠. 이미 있는 분들의 영역입니다. 이미 물량을 이 레벨 단계 이전에부터 쭉 가지고 가신 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있으신 분들은 31만 6,900원 내일 혹시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다시 반등세의 모습 뭐 살짝 돌았다가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 부분에서 내가 지금 1천까지 이 가격대가 내려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물량을 6유닛을 충분히 못 모았어. 나는 4유닛밖에 못 모았어. 5유닛밖에 못 모았다고 한다면 이럴 때를 위해서 마지막 6유닛으로 꽉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 돌파 자리 이럴 때 마지막으로 6유닛으로 꽉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여기 1층으로 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만약 여기 이 레벨단에서만 매집을 했다면 2층, 3층 구간에서 매집을 했을 거기 때문에 6유닛을 사기가 어려울 거예요. 마지막 이럴 때에 레벨업을 시도하는 마지막 그런 자리를 뚫을 때에 우리가 흔히 돌파 매매라 그러죠.
돌파 매매의 개념으로 이런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6유닛으로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넣었다가 만약에 다시 밀려서 안으로 도르는 것 같으면 물량 다시 줄여야 됩니다. 물량 다시 익절하고 줄여야 돼요. 부분 익절하셔야 되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밑으로 떨어질 때 어느 정도 자금, 살 수 있는 유닛을 더 살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다시. 차라리 여기서 조금이라도 부분적으로 익절을 하고 이익을 보고 파는 거니까 손해보고 팔라는 말 절대 아니거든요. 손해보고 파실 필요 없습니다. 손해보는 거는 손절선에서만 손해보는 거지 이 중간중간에서 뭐 손해보면서까지 팔 이유는 없는 거예요. 버티는 거지. 밑에까지 버텨보는 거죠. 더 이상 위험하게 추매는 하시면 안 되겠지만 손해보고 파실 필요는 없다. 스토캐스틱 차트를 잠깐 보면은요. 보세요. 그죠? 주간 스토캐스틱이 상당히 힘이 좋잖아요. 이격도 제법 많이 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일간에서 오늘 대대가 났어요. 물량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정도 자리에서 부분 익절하셔도 괜찮아요. 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볼린저 밴드상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물론 어제부터 그랬네요. 그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하는 첫 번째 음봉이 났잖아요. 그게 하락의 신호일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그게 그렇게부터 신호가 된다고 해서 계속 쭉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21선까지, 21이동 평균선까지는 밀릴 확률이 되게 많아져요. 확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지받는 거 보고 다시 물량을 재매수해도 되고 또 31만 6천 원을 그러니까 레벨단 상단을 돌파하는 그 시점에 다시 추매해도 되고 그죠? 리스크 관리 차원이 되는 거예요. 6유닛을 꽉 채우고 쭉 떨어지면은 아깝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 일부라도 팔았다면 다음에 다시 그 물량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리스크 관리예요. 그 조그만 돈을 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를 하락세에 대비하는 물량 조절. 왜? 수익권이니까. 담은 4%든 5%든 수익권이니까 그 부분에 일단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새로운 기회에 물량을 더 늘리면 된다. 리스크를 그렇게 관리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저런 거 싫어. 나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기다리세요. 레벨단 들어오면 다시 올라가겠거니 하는 거죠. 조건이 있죠. 27만 2,400원. 이 레벨단 하단을 지켜준다는, 그죠? 나는 이 하단선을 손절도 할 수 있는 선이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조금 중기적으로 끌고 가도 되겠다. 그 또한 스윙 전략이에요. 스윙이라는 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그게 스윙이 아니거든요. 큰 틀에서의 스윙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종목 아프리카 TV. 지금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오랫동안 지금 끌고 가고 있나요? 그죠? 계속 지금 계속 아프리카 TV 올랐다 내렸다 계속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말씀드렸나요? 10월달부터 작년 10월달부터. 그때부터 매집했다가 물량 늘렸다가 다시 또 익절하는 부분이 있다가 다시 또 조정받으면 다시 물량 늘렸다가 계속 왜? 아프리카 TV의 실적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목표 주가까지 못 가고 있는 만큼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도달되고 그 이상을 돌파했다 밀리면은 이제는 조금 과열권이구나. 이제는 조금 거품이 끼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며칠 전에 레벨업을 시도했었죠. 그죠? 레벨업을 시도하더니만 결국 레벨업 못 만들었어요. 아깝게 못 만들었어요. 저는 레벨업을 레벨단 상단에서 최소 7%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 7%냐? 그건 제 경험이에요. 그걸 따지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 7%냐? 그건 저만의 경험이고 저만의 기준이 된 겁니다. 5%로 하셔도 돼요. 4%로 하셔도 돼요. 그게 틀렸다, 맞다의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기준은 철저합니다. 최소한 레벨단 상단에서 7%를 최소한 타치 못하면 레벨업으로 선언 안 할 거야. 레벨업을 도전했던 거고 그걸 못하고 다시 밀리면 레벨업 실패. 그리고 레벨단 상단을 뚫고 내려오면 조정이 조금 더 나오겠네. 최소한 2천까지 또 열어놓고 기다려보자.
그때 새로운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런 레벨단 상단을 깨고 내려올 때는 일부 물량을 줄여서 익절을 일단 하고 그 자금을 다른 종목 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사기 위해서 계속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프리카 TV를 공략한다면 최소한 6유닛은 살 거야. 그리고 이익을 계속 이렇게 보잖아요. 자, 요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6유닛이라고 해서 6유닛만 계속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종목을 샀어요. 이 레벨단에서 종목을 샀어요. 이 처음 들어갔다고 쳐요. 그럼 내가 이때는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6유닛이잖아요. 100만 원으로 치면 60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행보를 보이다가 레벨업을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익을 받겠죠. 이만큼 레벨 폭만큼 이익을 받단 말이에요. 그럼 난 여기에서 세 유닛을 팔았어요. 일부 익절을 하는 거죠. 일부 수익 실현을 해요. 그러면 세 유닛 가지고 다시 남아있잖아요. 세 유닛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 다시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세 유닛을 더 사는데 세 유닛뿐만이 아니라 6유닛을 더 살 수도 있어요.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러면 남아있는 세 유닛과 6유닛이 합해지니까 여기에는 비중이 총 9유닛이 되는 거예요. 900만 원이 물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레벨업이 또 됐죠. 그때 가서 여기에서 내가 한 4유닛 팔래? 그리고 5유닛만 남겨놓을래? 그 상태에서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또 물량을 6유닛 더 모으면 5유닛에다가 6유닛 더하면 11유닛이 되는 거예요. 1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전략이냐면 제가 어제 영상, 지난번 영상 코카의 키노트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게 제시 리버무어가 말하는 피라미딩 전략이에요. 계속 탑을 쌓아 나간다는 의미예요. 갈수록 비중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중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률 또한 점점 늘어나고 비중 확대가 돼서 그 스스로도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겠지만 같은 수익률이라 하더라도 100만 원의 10%랑 500만 원의 10%는 다르잖아요. 비중이 확대되는 그 순간에 같은 수익률이라도 이익은 커져요. 하지만 올라가면서 비중 또한 늘어나면서 비중도 늘어나고 수익률도 늘어난다면 그건 엄청 더 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리 효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리 효과, 주식에는 복리 효과가 있다. 워렌 버핏이 말하는 복리 효과가 그게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너무 난장판을 만드는 죄송해요. 설명을 하다 보니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에서 딱 너무 6유닛이라는 게 묶였을 필요는 없다. 내가 만약에 6유닛을 목표로 했다 하더라도 처음 접근할 때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10유닛, 20유닛, 그죠? 1000만 원, 난 6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막 들어가서 내 전체 포트의 비중을 막 한 종목에 40%, 50%, 60% 가버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종목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스크 관리예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선 첫 번째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를 잘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벌려지게 된다.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을 찾아서 만나고 끌고 갔을 때 상승 추세를 만나서 끌고 갈 때 이렇게 상승 추세를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면 진작에 없애버려야 돼요. 하락 추세를 이렇게 자꾸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락 추세 때 자꾸만 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운 거야. 손해가 드니까 물 타서 자꾸만 평단가를 낮추고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언젠가 올라가겠죠. 정말 그분들 생각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자꾸만 싸지는 거잖아요. 싸지는 것은 그만큼 밸류가 없다는 거고 시장으로부터 미스터 마켓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자꾸만 떨어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떨어지는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를 사세요. 올라가는 것을 사시고 올라가는 것의 조정 구간이 나올 때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정말 조심조심 천천히 리스크 관리하면서 물량을 더 키워나가고 그 종목을 더 키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10%, 20%의 수익률을 보던 게 1년이 지나면요. 100%, 200%, 300%짜리의 엄청난 히트를 치는 그런 종목을 내가 키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100% 수익률 금방 내는 거 아닙니다. 아니 뭐 소위 말해서 작전주 같이 뭐 테마주 같이 막 상한가 그런 거 빼고 그건 그냥 운이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기술이 있어요? 운이에요. 어쩌다 보니 세력과 잘 만나져서 어쩌다 보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뭐 어쩌다 보니 내가 산 종목이 갑자기 상상상상. 그건 어쩌다 보니잖아요. 그건 그냥 도박이잖아요. 그건 어떤 게임이잖아요. 그게는 무슨 기업 분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주식 투자라고 말하기 어렵죠. 심지어는 트레이딩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워요. 아이고, 또 잔소리가 길어졌네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제가 다 겪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종목 하나 하고 끝낼게요. 계속 또 설명드리는 종목이긴 한데요. 신성ENG, 그죠? 신성ENG 레벨단 보면 이건 정말 오랫동안 작년 11월 달부터 이런 레벨단을 만들어 놓고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전의 내용을 보면 이야기 좀 달라져요. 그 전에는 난리가 났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상한가, 그죠? 그리고 지금 쉬는 거예요. 이런 기간을 보였기 때문에 이 힘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었는데 이렇게 쉬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 회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보이더라 라는 기본을 깔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3층, 2층, 1층으로 나눴을 때 1층 구간이잖아요. 그죠? 아직도 신규 접근이 가능한 자리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조금 에너지적인 측면을 스토캐스틱으로 통해서 확인하자면, 자, 주간 스토캐스틱이 최근에 잘 올랐던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상당히 좋은 에너지 값을 보였어. 그리고 일간도 다이나믹하게 어느 정도 고점과 저점을 참 적절하게 잘 만들어 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요 며칠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힘이 풀리네요. 이렇게 가는 게 원칙 기대였는데 이렇게 가던 것이 못 올라가고 갑자기 힘이 좀 빠지네요. 심지어는 그 힘 빠짐이 얘만 빠진 게 아니라 주간 스토캐스틱이 그대로 연결이 돼서 주간 스토캐스틱이 데드가 나버렸어요. 저는 이 종목을 지난 4월 12일 영상에서 조정 시에 신규 또는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4월 12일이면 이날이었어요. 4월 12일이면 이날이었어요. 이날. 거꾸로. 이날이었어요. 이날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접근해도 좋겠다. 왜? 주간 스토캐스틱이 하방으로 가고는 있지만 월간이 살아있고 어느 정도 바닥 전 저점을 하향 돌파하지 않고 받쳐주고 올라간다면 강한 에너지 값으로 아마 돌림이 나와서 주가도 또 한 번 레벨을 올리는 또 상승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나올 가능성이 커. 제가 나옵니다. 절대 말 못해요.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에 놓고 물량을 최소화시켜서 분할 매수했다고 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특히 오늘 그죠? 주가가 밀리잖아요. 지수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밀리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같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주간 스토캐스틱까지 데이트로 만들어버렸네. 그러면 이거 추매해야 될까요? 계속?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비가 오는군. 비를 피하자. 이 자세예요.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주간 스토캐스틱이 다시 어느 정도 사이클로 회복될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추매 안 하셔도 되고요. 더 이상 1층에서 뭐 한 유닛 사고 2층에서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은 무조건 그냥 관망. 무조건 엎드려 있는 자세. 그러면 있는 물량은 어때요? 물량이 아주 많으세요? 많을 수가 없거든요. 왜 많을 수가 없느냐? 물론 그 밑에서 저기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분이라면 지금 팔아도 익절이니까 익절하세요. 상관없죠. 하지만 지금 이 레벨단에서 이 주가가 논 걸 보세요. 그죠? 이 레벨단에서 주가가 지금 어떻게 놀았어요? 어디서 계속 놀았나요? 계속 1층에 놀았잖아요. 가끔 2층으로 올라갔다 또 금방 떨어지고. 그래봐야 많이 샀다고 해봐야 한 유닛, 두 유닛 정도? 정말 많이 샀다고 해봐야 세 유닛 정도 샀겠네.
반 정도 샀잖아요. 그러면 평당도 이거보다 훨씬 이 레벨단의 중간보다도 지금 낮게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늘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 남은 세 유닛은 언제 사시느냐? 이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구간에서의 조정 구간이 나올 때 회복을 해서 6유닛을 꽉 채운다. 이때까지 6유닛을 채우는 그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사면 나중에 못 사잖아요. 지금 샀다가 6종목 꽉 채웠는데 운이 나쁘게도 이 레벨단 하단선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6유닛의 전체적인 손해를 다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손해율이 더 커질 텐데요. 비중도 크고 손해율도 크면 전체적인 손해액이 커지잖아요. 리스크 관리. 그죠? 기술적으로는 다행스럽게 밑에 매물대가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믿어보고 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오늘 언론에도 확인됐지만 뭐 기후 협약 그런 회의를 통해 뭐 중국의 시진핑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뭐 조금 어떤 그런 대체 산업에 대한 대체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도 조금 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뭐 크게 믿지는 않지만 이미 많이 노출되었던 뉴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크게 막 기대될 만한 그런 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또 좋은 호재로 호사꾼들이 이야기를 만들고 테마를 만들고 끌어올 수도 있겠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시장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게 따라가면 돼. 시장이 올라가? 우리도 따라 올라가. 시장이 내려와? 아유 무서워. 어떤 정도 비중 조절하고 리스크 관리하는 쪽으로 모두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신성 ENG는 모두를 바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아니 좋다고 했잖아. 예, 좋아요. 근데 좋다고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이게 밀리면 쉬어야죠. 밀리면 쉬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때부터 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신성 ENG에 대한 기업 분석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회사에 대한 실적이 확인된 상태라면 그 실적을 또 확인해 계속 나가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나쁘지 않아. 그렇다면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 관망. 그죠? 엎드려 있자. 엎드려 있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몇 종목 설명드리면서 몇 종목을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제가 그 종목 자체에 대한 어떤 뭐 지금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전략을 드리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코카가 구사하고 있는 매매 전략들 또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할 것 취하시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만들 것 만드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 발전이 되죠. 맨날 누구한테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물어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루라도 빨리 탈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오랜 경력이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큰 경험이 없거나 주식을 지금 배워 나가시는 분들이죠. 이제 주식으로 돈 잘 버는 분들이 제 영상을 왜 쳐다보고 앉아 있겠어요?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곽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